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일정을 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하고 관리한다. 굉장히 체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한강 작가는 잘 써지지 않을 때는 한 달 쉬는 때도 있고 1년을 쉰 적도 있다. 써지기 시작하면 한참 쓸 때는 일주일에 7일을 썼어요. 이 두 사람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정답은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미 작가 베르나르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인가요? 정확한 기간은 10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규칙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자, 뇌과학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긴 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하면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건 힘들어요. 실제로 뇌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요, 약간 무슨 장애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자폐 스펙트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집중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것을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죠. 이게 멀티태스킹이 또 다른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한다면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정답이 있어요. 영어 사용하는 사람의 공간에 뛰어들어가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방법이 이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나머지 모든 방법은 차선의 방법 또는 차차선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강의도 차선의 방법이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어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공간에 들어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이 몰입을 뛰어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는 체 하는 사기치는 사기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의 정답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유명인의 말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죠. 강요하는 놈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자신이 알아요. 영어도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영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거거든요. 영어 강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 하여튼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자,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는 Research Explained 그 연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리학적 연구니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근거가 100%는 아닙니다. 항상 Keeping what she called 그녀가 소위 Effort Driven Reward Circuit well engaged 그러니까 노력을 중심으로 한 노력으로 이끌어진 보답의 회로 노력하면 돼 이런 거죠. 그런 보답의 회로를 함께 잘 하는 게 유지하는 게 함께 잘 이렇게 함께 하게끔 하는 것이 help you 당신이 deal with challenge 난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당신 주변의 환경에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또는 in your emotional life 감정적 당신의 감정적 상태의 삶에 도움이 된다. 좀 더 effectively 효과적이면서도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노력에서 나오는 보답의 회로는 뭘까요? doing hands-on activity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인 거죠. 그것이 produce result 여러 가지 결과를 양산하게 되죠. 그런 결과를 낳는 손으로 하는 활동 you can see 볼 수 있고 touch 만질 수 있는 거 such 이를테면 knitting the scarf를 짜는 거 cooking from scratch부터 스크래치로 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요리해보기 tending a garden 가든을 이렇게 다뤄보기 자 관리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feel reward circuit 아까 말했던 보답이라는 회로를 부추겨 준다는 거죠. So that 그래서 이 functional optimally 최적화적으로 그것이 작동하게 돼요.
She argues that 그녀가 주장하기를 the documented increase 기록적인 증가 in depression among the American 미국인 사이에서 우울증의 기록적인 증가는 made it directly 직접적으로 correlated with decline 하락과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Purposeful physical activity 목적을 갖고 하는 육체적 활동의 하락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의사람의 의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학교만큼 체력 훈련을 더 많이 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체육 시간이 거의 액세서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체력 굉장히 강조하는데 불구하고도 우울증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꼭 이것이 과연 체력 훈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꼰대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꼰대가 된다. 통계에 의하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수화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죠. 자신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수라는 말은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다양한데 나를 지키고 다른 것을 배척한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계에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국회 체육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체육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걸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운동과 관련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근육질이 많을수록 보수화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그것이 통계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When we work with our hands 우리가 손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할 때 increase release neurochemicals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방출되는 걸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Both responsible for generating positive emotion 긍정적 감정을 창출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문제는 우울증 환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 이 얘기를 듣고 손을 갖고 하는 운동을 갖고 내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나았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할 사람이에요. 실제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을 들어도 못해요. 하지만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따지면은 원인과 결과를 맞췄을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 원인을 맞춘 걸 수도 있고 저 사람 원래 우울증이 있었으나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었고 결국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손 운동을 해서 우울증이 나았다.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인 거죠? 어떤 게 요인인 거죠? 어떤 게 해결책이 된 거죠? 그런 것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She also explained. 그냥 또한 설명한다. 맞아요.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받아들일 정도로 자기가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도 돼요. 거꾸로 말하면. 자,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Working with your hands. 손을 가지고 하는 작동. 일은 give us a greater sense of control. 엄청난 통제감 over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줘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내가 주변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주변을 통제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루틴이에요. 주변을 통제한다는 걸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도 통제하려 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말아요. 자기만 통제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공들의 모든 건물을 대줘서 그 안에 살 수 있게 해주면서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그리고 그들의 감시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감시해가지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쫓아내거나 기타 등등등. 이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있었죠. 독일에다가 테슬라를 차렸는데 자신이 보기에 독일 사람들은 게으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가를 많이 내는 거. 병가 있어요? 아파서 못 나오는 거. 그래서 실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죠. 그게 이제 소송으로 연결됐는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통제감,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이 방식은 아까 봤던 5분 단위로 광적으로 하는 일론 머스크의 성격이라면 다른 사람도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5분 단위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파시즘의 시작이거든요. 포드도 히틀러를 지지할 정도의 파시스트였어요.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성향을 드러내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거에 바로 이 보이십니까? 환경에 대한 통제가 자기 통제를 넘어서 밖에 있는 것도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재자가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connection the world around her. 우리 주변의 사람과 연결되는 느낌도 주죠. 좋은 측면도 있는데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이 contributes to reduction of stress.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anxiety, 불안감을 줄여주는데 기여하는 건 맞아요. Build resilience, 복원력도 구축해주죠. Against onset depression, 우울증이 개시됐을 때 복원력도 개시가 돼요. 본인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좋은데 남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TV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들어요. 어떻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하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애 밑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계층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파시스트, 우리가 말하는 계급 체계,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아주 못된 원숭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적절하게.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살겠다, 100년 살겠다, 200년 살겠다는 욕심으로 10시에 딱 잠을 자고, 그죠? 아주 건강에 좋은 시간, 의학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10시에 자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좋지 못해요. 아무리 그래봐야 당신은 100살 이상 살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125살이 최고의 나이였는데 2019년 이래로, 코로나 이전의 이래로 전 세계 나이가 평균 수명이 줄기 시작했어요. 평균 수명이 왜 줄까요? 우리는 이것을 100세까지 살 거라고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봤어요. 무슨 말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나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0년, 100년, 200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당신이 무슨 가진 수단을 다 쓰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에 왔다 갔다 플러스 10, 20 정도 될 수 있겠죠. 사고만 나가지 않다면. 그러나 그 주어진 수명에서 커다란 변화, 극적인 변화는 쉽지는 않아요. 이미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사는 동안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꼭 찾길 바라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요. 찾아야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공부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가지고 단어 암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99.9%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누구 말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즐겨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즐기라는 말을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항상 즐겁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제가 말하는 즐기라는 말의 디폴트 값은 고통은 항상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영어가. 내가 즐기면 되겠지? 싫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기본 값이에요. 자꾸 TV에 나와서 영화 배우든 연예인들이 나와서 또 우리가 예체능에 있는 사람 특히나 말하는데 나는 즐기기만 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걸 이겨냈다.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왜 모든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질리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해도 음악을 좋아해도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 좋아해라고 하지. 먹다 보면 질릴 수 있으면 말 안 하죠. 뒤에다가. 마찬가지예요. 영화 배우나 연예인 예체능 TV에 나와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거는 다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도 아무리 해도 그 사람과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기본 값이에요. 기본값. 고통이 따르는 것.
식는 건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가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죠. 뭐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 했었죠. 내가 즐겁지만 않았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래도 이 사람 꾸준히 했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가가 즐긴다에 비슷한 말이에요. 그거에 동의어라 봐도 좋아요. 디폴트 값이라고 했죠. 즐겁다는 것은 항상 즐거울 수 없다. 이걸 디폴트 값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